그 뒤에 나올 시조랑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가사 요 세 가지가 형식적 특징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쳐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요거 한 번에 빨리빨리 쳐드리고 여러분들 근데 형식적 특징을 아예 모르시진 않잖아 그치? 맞아? 그럼 다 아는 거야? 맞아? 그래요? 그럼 뭐 물어볼 테니까 대답 알아서 잘 하세요. 왜 내 눈을 피해? 네. 회피형이야? 저희 눈이 건조해서. 지랄. 자, 한가부터 빨리 치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뭐 그렇게 막 크게 안 할 거고요. 자, 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작자가 누군지부터 기억을 하셔야죠. 그죠? 자, 이거 언제 지어진 거야? 신라시대 때, 네, 지어졌으니까 이때 당시에 주된 작자가 근데 일단 향가부터가 뭔지를 알긴 알아야겠죠, 그죠? 저 뭘로 만든 노래? 향찰. 향찰이죠. 향찰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 빌려서 신라에서 만든. 네, 일단 이게 중요해요. 자, 한자를 빌려서 한자의 뭐 소리와 의미를 빌려서 우리나라 식대로 쓰는 게 향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전제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 통일신라시대 때 한자를 알 만한 사람이 대체 뭐 누가 될까? 저기 뭐 밭 갈던 사람이 할까? 어느 정도 좀 뭐가 있는 사람이나 알겠죠, 그죠? 그럼 신라시대 지배층이겠죠? 지배층이니까 누구겠어요? 신라시대 지배층. 일단 신라시대 자체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니까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요 향가를 썼겠죠. 하긴 요건 요 정도는 알고 있죠? 맞아? 아니 알고 있는 거 아니 너가 막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좀 템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 절반은 알아? 너는? 알아? 그래 그럼 빨리 할게요. 자 그럼 어쨌든 얘는 지배층이라고 했으니까 뭐 보통 이거요 승려나 화랑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둬라. 불교적 색채가 항상 있을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화랑이 뭐 인품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했었죠. 그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기파랑가 하실 때 모죽지랑가랑 이런 것도 아마 외부 작품으로 했을 거야. 그쵸? 맞죠?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였고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같은 경우는 뭐였어? 죽지랑이라는 친구를 추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랑 자체가 무인 집단이면서도 되게 끈끈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브로메스 막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식적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세 친구는 다 공통적으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여기서도 똑같이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향가가 그렇지는 않고 요 정도 향가의 종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건데 지금 3단 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19치에서 그러니까 이거 4줄, 8줄, 10줄짜리라는 건데 10줄 같은 경우는 4줄, 4줄, 2줄로 나눠지기 때문에 3단 구성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플러스 자 그 3단 구성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향가에서는 뭐라고 했죠? 낙구라고 했었죠? 결이라고도 하고 기서결 형식에서의 결이라고도 하고 낙구라고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낙구 부분의 첫머리예요. 그러니까 낙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였다는 거 요거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요게 전부예요. 한가의 형식적 특징이란다면은 요게 전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뭘로 넘어갑니까? 형식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이 시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요 두 가지 포인트 다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응. 기억해? 안 나? 안 나냐고. 자, 시조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어차피 시조내 편에 요거 3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요 포인트는 평시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애들도 똑같이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평시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런 형태로 가니까 가장 정제된 형식이고, 자, 여기 3단 구성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낙구 첫머리 감탄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종장 첫머리가 삼음절이라는 게 그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연시조 같은 경우는 평시조의 뭐라고 했죠? 평시조의 연속체예요, 연속체. 연속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1수 뭐부터 해서 뭐 6수 뭐 이렇게까지 있는 뭐 이런 시조들을 연시조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뭐야? 중간 부분이 길이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자, 다른 시들에 비해서 평시조나 연시조에 비해서 난이도가 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 난이도가 쉽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자층이 더 많아졌어. 그죠? 뭐 평민이든 뭐 아니면 요양반이든 뭐 작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일상적 소재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사회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 작자층이 많아지니까 뭐랑 관련돼 있는 거야? 자, 이러면은 당연히 익명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설시조는 뭐야? 작점 이상의 경우가 많았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가능하지만 양반들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회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연장을 또 해줘야 돼. 자, 우리 가사까지 할 거니까 가사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는 좀 해줘야 돼요. 자, 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길이가 뭐 무제한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으면은 그냥 존나게 쓰시면 돼요. 존나게 쓰시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있냐? 얘는 서사, 뭐 본사, 결사, 얘도 똑같이 3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 문제에서 이거 3개를 물어보냐? 뭐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아는 두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결사 부분도 마찬가지, 결사의 마지막 줄 첫머리가 똑같이 삼음절이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엮었을 때 이 둘은 똑같이 사음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형식적 특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충분히 묶일 수 있다. 향가, 시조, 가사 이렇게 묶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셋 다 3단 구성이면서 셋 다 마지막 부분에 뭐야, 감탄사든 삼음절이든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처음 들어봐? 졸려 있어? 한 번만 더 해. 나만 덥냐? 자, 이제 작품 좀 빠르게 나갈게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죠? 괜찮죠? 기태씨, 괜춘. 왜? 뭐 흘렸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콧물만이 아니죠. 자, 이제 6페이지에 있는 본문 바로 나가 볼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이 작품을 아시기는 아실 겁니다. 그죠? 알아? 몰라? 하경띠 알아요? 알아? 뭔 내용인지? 뭔 내용인지? 야, 학교에서 했는데 너 왜 몰라?
아, 모르는 척?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찬, 기파란가, 그죠? 찬양, 누굴? 얘를. 그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예찬적 태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했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창기파란가 해석은 생각보다 우리가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네. 눈 아파? 눈 왜 아파? 뭐 게임했냐 어제? 시키야. 자,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화랑의 인품을 찬양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위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자연물을 기준으로 어떠한 인품이랑 연결되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창기파란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이거 구절 다 하나하나 뭐 다 뜯어 고쳐가면서 해석하시는 것보다 요거 기준으로만 그냥 가져가시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더라도 그 방향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얘는 주의해야 될 게 해석이 두 가지예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는 뭐야, 흐느끼며 바라보며 요 부분이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열치며 나타난 달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문을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슷하거든. 앞에 부분만 조금 달라. 일단은 본 작품부터 해볼게요. 자, 느껴본 바람에, 자, 뭐 흐느끼며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흐느낀다라는 게 진짜 운다라는 얘기예요. 운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그 있잖아, 막 찬양이 막 그 거의 뭐 극단적이면은 그 우는 거 있잖아. 나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닌다 있어요? 일단 이 시간에 온다는 건 그런 걸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다녀? 너 다녀? 그래, 둘이 손잡고 사? 자, 가끔 영상 중에 그런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막 교회나 막 이런 데서 간증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을 뭐 접했는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뭐 푸는 뭐 그런 이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존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신을 만난다는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막 찬양하면서 예수님 아버지 존나 이지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양의 극단으로 치다르면은 흐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울면서 한다고. 여러분 그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교회에서 뭐 방언 터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갑자기 막 이상한 히브리어 존나 남발한단 말이야. 막 우리 저도 들어보지도 않은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느껴본 바람에 이슬발간 달알이, 자, 밝은 달이. 자, 여기서 자연물이 지금 달이 나왔어요. 자, 달 하면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응? 달 뭐? 뭐 임금. 지금 이제 임금 얘기할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뭘 전제 뒀어? 이거를 전제를 일단 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달은 일단, 그래, 친구 말대로 임금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달은 뭐에 조금 더 가깝냐? 광명? 학교에서 안 했어? 이거? 그거 진도 나간 거 아니요? 안 나가시오? 했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뭐 수업 안 들으세요? 뭐 너무 안 듣는다고 했고. 자, 달은, 자, 하늘에 높이 떠 있으니까, 자, 화랑을 기준이야.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고귀한 인품,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높이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물만 각각의 인품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끝이에요. 뭐 별달리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흰구름조차 떠간 언저리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공간이 바뀌어요. 뭐 공간이라고 봐도 되고 뭐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모래가른 물서리여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래가 보이는 물가예요. 자, 모래가 보이는 물가. 모래가 보이는 물가면 뭐야? 모래가 보일 정도로? 그렇죠? 모래가 보일 정도면 깨끗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자, 모래가 보이는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라 했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 물가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깨끗한 인품. 깨끗한 인품이라는 게 좀 뭘까? 깨끗한 인품?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런 거랑 연결시켜 줄 수 있죠. 좀 청렴한 그 인품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서리에 기랑의 지올씨, 그러니까 기랑의 지 뭐야? 기랑의 모습이 어디서 보인다고? 숲을 밖에서 그 물가에서 기랑의 모습이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혹시 너네 배울 때 현대어로 했니? 학교에서? 학교에서 현대어로 했니? 현대어 해설도 하면서 같이 했어? 그 다음에 자 1호 나리 제벽에 자, 이 제벽에만 그냥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저게 지금 뭐냐면 자갈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자연물들을 일단 두 개를 했어요. 달이랑 물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제벽의 부분을 자갈로 바꿔주시고 자갈도 인품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지? 자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어때? 부드럽고 완만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자갈 기준으로 했을 때 완만한 성품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낭이여 진이더 쉬운 마음의 끝을 좇노라져. 그러니까 여기가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인품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낭의 끝을 쫓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낭의 모습의 끝을 쫓고 싶다. 그럼 이러한 낭의 성품들, 그러니까 기파랑의 성품을 나도 마찬가지 가져가고 싶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화자 입장에서는 이 기파랑이 뭐가 되는 거야? 지향점이 되는 거죠. 지향점. 그죠? 그럼 우리는 자연물들과 연결된 인품이랑 화자가 이 낭의 끝을 좇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기파랑의 인품이 화자의 지향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 히트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야 자식까지 높고 자 아야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거기죠? 자 근데 자 낙구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상을 그 강조 혹은 다른 말로 집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도 한다 했었어요. 시상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향가 작품은 뭐였어요? 그 제망매가였습니다. 그쵸? 그 누이가 죽어가지고 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언젠간 만날 거니까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면서 시상이 반전되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반대겠죠. 오히려 여태까지 예찬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또 이 사람에 대한 인품이 또 나와요. 그럼 나는 이 예찬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쭉 이어서 잣가지가 높아.
잣나무 가지라고 할게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누니물을 두 폴 고깔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덮여도 모를 누가 얘가. 자, 나뭇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이 덮인다라는 요 상황이 나왔어요. 자, 보통 나무에 눈이 덮인다라는 거는 뭐랑 연결 가능해? 이거랑 연결 가능하시잖아. 그쵸? 겨울이잖아. 그쵸?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나뭇가지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같이 뭐가 나올 수 있냐? 지조와 절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맞죠? 처음 들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깔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 고깔이라는 거 맛 자체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화랑의 대장들이 쓰는 모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곧 누구를 뜻하기도 하는 거야. 기파랑을 뜻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 다른 해석도 있었나? 내가 지금 안 가져왔나? 야, 여기 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우리 창기파란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도 옆에 현대어 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쳐내고 갈게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 죽지랑이라는 어떤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인데, 이 추모라고 해서 무조건 막 뭐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난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뭐가 있어? 예찬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페이지에 거기 기준으로 보시면 자, 뭐 현대어로 보셔도 되고 뭐 원문으로 보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간봄 목그림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나간 봄 돌아오지. 잠깐만. 맞죠? 간봄 그림, 원래는 간봄 그림인데 자,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얘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추모한다는 이유가 얘가 이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은퇴를 했거나 죽었을 거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간 봄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은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였어? 이제 말 그대로 과거에 이제 화랑의 모습이었죠. 그죠? 과거의 화랑이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죽기 전에 대한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살아계시지 못, 여기서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예 죽음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여기는 죽음을 상정하고 있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자, 살아계시지 못하여 우울한 이 시름. 그치, 죽었으니까 그 추모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각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가도다. 자, 이 모습이 헐어가도다만 일단 밑줄 쳐주실래요?
자, 왜 헐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죽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존재감이 제대로 존재했었는데 이제 뭐 죽고 나니까 그런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뭐 추모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눈에 도름 없이 저를 만나보기. 자, 이게 무슨 말이면 거기 비추셔 보자. 눈에 도름 없이. 이게 뭐냐면 눈 돌릴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를 만나보기 어찌르리. 그러니까 눈 돌릴 새에 저를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버려서 저를 지금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그 작자가 드고라는 화랑인데, 얘가 그 화랑 족밥 시절, 이제 화랑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쫄따구 시절, 엄청 고생하고 막 전쟁터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죽지랑이 막 휴가증이랑 약간 도시락 같은 걸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감동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애찬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해서 이제 찾아뵈려고 하니까 이제 이 죽지랑이라는 화랑은 벌써 은퇴했거나 이제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훅 가버렸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낭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일단 그리움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습이 가는 길. 뭐 난 여기를 아까 찬기파랑가에서 나왔던 그 인품을 쫓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죽지랑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그 밑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붓구렁에서 잘밤 입술이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표면적인 뜻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컨셉을 뭘로 잡고 가기로 했어? 죽음으로 잡고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저승으로 보긴 했는데 만약에 은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쑥이 우기 다북쑥이 뭐 우거진 그냥 마을로 해석하면 여기는 얘가 은거하고 있는 장소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의 기준에서는 죽음으로 일단 이 방향을 잡고 가니까 죽음을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요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모죽지랑가는 8구체입니다. 근데 8구체인데도 불구하고 3단 구성의 요소가 있긴 해요. 어디냐면은 그 낭이어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감탄 산은 아니고요. 감탄형 표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봐볼게요. 아니 컨디션이 살짝 별로야? 너 토요일마다 맨날 잠을 못 자니? 어제 카페인을 잘못 마셨어요. 왜? 너 커피 너무 잘 받지 않나? 네. 다 정리하셨죠? 지워도 되죠? 이것도 지워도 되지? 적었어요?
자, 쭉 이어서 시존의 편 가볼게요. 자, 가 부분은 얘는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려 말 시절에 사대부들이 남긴 내용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려 말이니까 뭐 일단 나라가 점점 기울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그럼 여기 있는 사대부들은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 조선의 편을 들든가 아니면 끝까지 고려를 지키던가 이 두 가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고려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어떤 품성이랑 연결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지조절개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조절개와 관련된 자연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자연물이 등장한다는 거는 자, 창기파랑가랑 이 친구랑 같이 엮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창기파랑가랑 그죠?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서 굽다 천고. 자, 일단 눈 맞은 대나무예요. 그 다음에 굽다고 하냐, 누가 굽었다로 하냐 이 얘기거든요. 자, 눈 맞은 대나무. 얘는 뭐 아까 했던 그대로 연결시키면 되죠. 그죠? 시련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이 대나무가 누가 굽었다라고 하냐. 참, 이 굽었다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뜻일까? 뜻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꺾었다는 얘기예요. 휘어진 거 말고 굽어진 거야. 그러니까 절개를 꺾은 거야. 봐봐. 표현상 자체가 자, 눈 맞은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는가라는 설적 표현이잖아. 그럼 굽었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살짝 정신 이상하신 것 같은데? 몽롱하신 것 같은데? 이해돼? 괜찮아? 아니 누가 보면 학교에서 하나도 안 하는 줄 알겠어. 학교에서 이거 안 했어 아직? 아, 미안. 안 했구나.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 굽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얘는 절개를 꺾었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 맞은 대나무가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걸 누가 지금 절개를 굽혔다고 말을 하겠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같은 맥락의 말이 또 나옵니다. 자,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자, 절개를 굽혔다고 한다면은 눈 속에 대나무가 푸르겠냐라는 설적 표현이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맥락까지 보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말이죠. 굽을 절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풀을 쏘냐라는 이 부분 자체가 서리적 표현이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속성이 푸르다라는 얘기잖아. 이건 대나무의 속성이잖아. 그치? 대나무 속성이 어때? 사계절 내내 변치 않고 대나무 잎이 푸르잖아. 그죠? 뭐 맨날 팬더가 다 처먹어가지고 뭐 그러시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세한고절은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세한고절 추운데 버티고 있는 그 고고한 절개는 너뿐밖에 없구나. 근데 세한고절은 보통 얘기하면 사군자랑 연결 가능합니다. 알겠죠? 세한고절이 뭐라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넘어가 볼게요.
자, 나 부분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환희 알아? 이거 어디 부분이 그런지? 알 것 같다, 왠지. 아세요? 님들? 아세요? 아니, 몰라도 뭐 괜찮긴 해. 응. 밑에 두 줄 해석이 다른 거. 밑에 두 줄? 그죠. 제구태여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의미가. 자, 근데 일단 얘는 누가 지었냐? 황진이띠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얘는 뭐야? 누가 지었다는 거야? 기생이 지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기녀시조라고도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기녀가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화자? 여성 화자죠. 자, 여성 화자가 보통 시조를 짓는다. 그것도 기생이 짓는다라고 하면은 딱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님에 대한 그리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별이 전제되어야 돼.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진짜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예인. 네? 연예인. 이제 답변을 잘 피하시네. 원래 같았으면은 원래 지웅이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실 텐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기생은 양반과 엮일 수밖에 없잖아. 그쵸? 맞죠? 양반이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뭘 할 수도 있어. 양반과의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양반들은 이미 결혼할 유부남인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일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녀시조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꼭 드러나야 돼요. 자, 거기 본문 볼게요. 자, 어저 내일이요 그릴 줄을 모르던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저 내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지금 당한 거야? 이별을 당한 거예요. 이별한 이후에 그리울 줄을 모르던가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그 제구태여 있죠? 거기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제구태여. 자, 얘가 어느 쪽으로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제구태여가 지금처럼 두 번째 줄에 있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시랴 하다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으라고 했는데 갔어요. 제구태여 뜻이 굳이입니다. 굳이.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자, 이별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뭐 이별 좀 해보셨나요? 전지욱도 바라보지 말고요. 제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 봐봐.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성은 좀 안 맞아. 사실 여자의 감성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분명 여자가 뭐라고 했어? 있으라고 했는데 갔어. 굳이 갔어. 그럼 누가 간 거야? 그렇지. 여기선 남자가 간 거예요. 여기선 님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의 간 거는 님이 굳이 간 거야. 이해됨? 이별의 상황에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님이 그냥 좆가 이러고 갔어. 너 이제 손절 씨발 꺼져 회피형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자, 그다음 두 번째 해석. 그 제구태여가 밑에 부분으로 옮겨졌을 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자, 있으라 했는데 가랴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별의 상황이야. 근데 나 님 좋아해. 근데 무슨 한계가 있어요?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굳이 보낸 거야. 내가 누구를? 내가 님을. 그럼 여기서의 행동에 보낸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화자가 되는 거죠. 여성이 되는 거죠. 그쵸? 방금 같이 요 상황이었으면은 님이 굳이 간 거고 여기에서는 여성이 굳이 보낸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좀 더 편하죠?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굳이 보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돼? 이해돼? 괜찮아? 괜찮아? 주체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민준이 괜찮아? 어쨌든 간에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뭐야, 이별의 아픔은 뭐 다 똑같죠. 님이 갔든 내가 보내든 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부분. 다부분 같은 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슨 시조라고 하죠? 이런 걸 연시조라고 하죠. 그죠? 처음 봐? 만음은 진짜 개 많이 봤죠? 솔직히 얘는 전문을 해도 돼. 다 적으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아니, 조금만 참아주실 가능? 한 15분 정도? 저 갔나? 잠깐만요. 아유, 가버렸네. 우리 라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 씨발. 아휴. 잠만. 혹시 많이 급해요? 괜찮아. 자, 얘는 어쨌든 간에 뭐 만응이란 작품이니까 당연히 이거랑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그 얘는 또 뭐랑도 대비가 된다는 거, 속세에 있는 부분이랑도 대비가 된다는 거. 보통 여기에서의 행동은, 여기서의 태도라고 한다면 보통 회피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 했었어요.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자, 산수관이 뭐야? 이거 산과 물과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얘를 자연이라고 하시면 뭐 그만이죠. 그죠? 자연 속에 뭘죠? 띠집을 짓고 그냥 초가집입니다. 자, 자연에서 초가집을 짓는다라는 거, 이 말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예요? 소박한 집을 짓고 살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나는 여기서 소박한 집을 짓겠대요. 자, 그랬는데
그 밑에 그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한다 하는 놈들은 자. 근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산다라는 거를 모르는 놈들. 그러니까 그럼 누구야? 여기는 속세의 사람들이죠? 그죠? 웃는다. 그냥 웃는다가 비웃는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자, 어리고 함의 뜻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어리고란 뜻 이거 뭐였죠? 하경아? 알아요? 네, 어리석, 뭐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 다행입니다. 자, 어리석은, 그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시골 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굳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빌드업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입장에서는 뭐라고? 내 분이라 하노라고 했죠. 내 분. 한마디로 안분지족의 삶을 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는 거는 뭐랑 연결도 가능하냐? 자연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낮춰놨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수 보시면은, 자, 잔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보니,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술 마시면서 어디 바라보고 있어요? 자,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던 님이. 근데 보통 이거 처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리던 님 온다 한다는데, 이렇게 옆에 여기에 요거 적어주시면 진짜 내가 아무리 개 족밥이어도 이거 해석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해석이 훨씬 쉽잖아.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러면은 나랑, 그러니까 자연이랑 님 중에 뭐가 더 그립다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연이 더 좋다는 얘기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말씀도 우음도 없지만, 근데 이러하랴라는 부분은 뭐 설적 표현이니까 뭐 더 얘기할 건 없죠. 얘도 없지만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한 부분에서는 요거는 그냥 의인화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누군게? 산이니까. 됐죠? 여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사연 보시면은 이런 말 있어요. 누구셔? 누군가가 30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30도건 낫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누군가가 이게 생략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 뭐 하는 거? 자연에서 지내는 것. 자연에서 지내는 게 뭐보다 낫다? 30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어. 이 30이 뭐였냐? 조선시대 당시에 되게 큰 벼슬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벼슬을 지내는 것보다 자연에서 지내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자, 1번.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승이 이만하랴. 당연히 여기 서리적이죠. 근데 이 만승 뜻만 기억하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걸로 해석한다면 만개의 황금술에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뭐가 생략됐어요? 자, 내가 생각해보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보다 만승보다도 낫구나. 자, 30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자연 친화를 하는 게 30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임금님보다 낫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잖아. 이해됨?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이 삼궁과 만승을 비교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임금보다도 자연이 낫다. 한마디로 자연 친화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로 헤어든. 자, 이거 헤어든다. 이게 뭐죠? 햄가림. 헤어든다.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바로 뭐 튀어나오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은 헤아림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해줘도 문제는 안 됩니다. 헤아림. 헤아림이 사실 생각이잖아, 그죠? 근데 그때 고전 시가에서는 이 헤아림 혹은 햄가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삼위인국, 송미인국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일단 시험범에 안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거기에 저런 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부허유 낙도떠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게 사실 뭐 부정적인 태도냐? 소부허유가 존나 야같네 스새끼 이거야? 이 야같다가 마이너스 인식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 자, 소부허유는 어떤 사람이에요? 속세를 은퇴하고 자연 친화를 했던 옛사람입니다. 근데 얘의 결론이 뭐냐는 거야? 속세를 은퇴해서 자연 친화를 했던 옛날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먼저 자연을 즐겼어요. 이 포인트 때문에 야같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도 임천하능을 비길 데가 없애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임천하능 이거 되게 쉬웠어. 그죠? 이거 뭐야? 그냥 이것만 봐도 돼. 한가로운 흥치야. 임천은 뭐냐? 여기는 저거 하늘천자냐 내천자냐 거기에 안 나와 있냐? 저거 물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 내천자는 아니지만 하천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어떤 물과 관련된 거니까 숲, 그 다음에 이거 자연 자체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의 한가로운 흥치가 비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다. 자연에서 노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진짜 막타임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 자, 마지막에 제가 뭐라 해서 사설시조라 했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근데 이 개들이 어떻다, 얄밉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미유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띠랑 나리띠랑 반겨선에 닿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자, 미유님이 오면은 그냥 반가워하고 있어요. 근데 뭐 치띠랑 나리띠랑 등등등 거기에서는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게 들어간 거죠. 음성상징어가 들어간 거죠. 의태어. 그죠? 그 다음에 고은님 오면은 당연히 뒤에 나와 있지만 내쫓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고은님 오면은 뒷벌을 버덩버덩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여기서도 음성상징어 주로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도로 가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씨발 걔가 짖어서 가게 한 거야? 애초에 뭐야? 그냥 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 탓하는 거야? 걔 탓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걔한테 일종의 뭐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책임 전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책임 전가와 관련된 작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서경별곡 존나 유명하잖아.
성형배구에서도 똑같이 뭐야 사공한테 책임 전가하잖아. 막 지 마누라 막 패드립 치면서 네 마누라 새끼 음란한 줄 모르냐? 이 씨발 그래가지고 내 님 데리고 가냐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게 진짜 사공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님이 가는데 님한테 대신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지금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이런 거야.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막 몰래 좋아하는 여사친이 있는데 여사친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씨발 너한테 지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어장남 되는 거야. 그래 홍을 내고 어장남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주지 마세요. 이 쌍내는 아니 무튼 여러분들 아마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럴 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전지웅 씨는 안 그러려나? 우리 지조와 절개가 있는 전중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좋아? 이렇게 텐션이 안 좋아. 졸려야. 이제 하나 남았어. 이제 끝났어. 자 이제 쉰밥이 그릇 난들 널 먹일 줄이 이씨라. 어쨌든 간에 내가 걔한테 뭘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별로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 그럼 너네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일단 작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의 누나야? 허준? 허균 누나죠. 허준은 무슨 의원이냐 씨. 허균이 뭘로 유명해? 홍길동으로 유명하죠. 홍길동전. 그로 유명하고요. 어쨌든 누나니까 당연히 여성화장일 걸 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규원가 할 때 이 제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규원이에요. 자 원이라는 거는 당연히 원망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규가 뭘까요? 규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탄식이 커질 필요 없다. 제가 이딴 소리 한다는 건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규가 뭐냐면 규수라고 하는데 이 규수가 뭐냐? 아세요? 규수하면 뭔지 알아요? 일종의 유부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냥 뭐 마누라, 집에 있는 안사람을 우리는 규수라고 합니다. 야, 지금 생각해봐. 야, 얘가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바람 피는 거. 남편 바람 폈어? 자,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뭐 때문에 힘들까? 그래, 남편, 오케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또 뭐 때문에 힘들까? 뭐 갑자기? 조선시대의 경력단절? 경력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돈 없어서. 돈 없어서? 아니 애 집 잘 살아. 나이 들어서. 못생겨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부녀가 뭐 어디 원망할 때가 뭐 또 뭐가 있어요. 계속 여자만 나와서. 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야. 남편 엄마, 거의 다 왔어 근데. 시엄마, 그래 그 시엄마. 개고장. 또 애를 낳아서. 그냥 존나 솔직히. 자 여러분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명절에 어디 갔다 와서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있는 거 맨날 써. 별말 없나 보네. 그냥 여행 가 그냥. 그 있잖아 명절 때 어디 가? 할머니 집이요. 예. 가서 뭐해? 엄마 고생할 때도 있고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보통 명절 갔다 와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집이신가 보네요. 아까 시어머니 얘기했잖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원망할 거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으니. 분명히 엊그제만 해도 나는 젊었는데 갑자기 지금 상태가 어떻대? 늙었대. 자, 보통 근데 늙었다라고 한다면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 수 있냐? 어떤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냐? 갑자기 늙었어. 그럼 뭘 느낄 수 있죠? 어? 몸이 안 좋아지고 상실감. 씨발 자꾸 내 얘기하지 말라고. 나 몸 안 좋아지고 있긴 해. 허무함. 허무함을 느낄 수 있죠.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늙는다, 죽는다, 사라진다. 이거 세 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자,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자, 소년행락이 뭐냐면은 젊은 시절, 소년이니까 젊은 시절 행락, 젊은 시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이게 속절이 없다는 거야. 그치? 내가 지금 개 늙었으니까. 오케이? 다음에 늙어야 서른 말씀. 이 서른 말씀이 서러운입니다.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야, 내가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목이 메어버린대요. 됐죠? 그 다음에 부생모욕 신고하야 이 내 몸 길러낼제. 이거 뭘까요? 부생모욕, 모욕. 부생, 아버지가 낳고, 모육, 어머니가 길러냈다. 근데 어떻게 길러냈다고? 신고하야. 그러니까 매운 고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나를 잘 키워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뭐야? 얘도 나름대로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바라는 게 뭐가 있었냐? 공우배필은 못 바라도, 그 다음에 군자호구 원하더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공우배필은 뭐냐? 그냥 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할 때, 얘가 귀하게 자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자랐으니까 결혼해야죠. 그죠? 조선시대의 결혼은 어땠슈? 조선시대 결혼 어떻게 해? 중매로 하잖아. 그죠? 중매로 하는데 남편이 누구가 될지는 모르죠? 약간 그거잖아. 가차 뽑기잖아. 가차. 남편 몇 성이냐? 1성이냐 5성이냐 막. 그래서 요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벼슬이 높고 막 그런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자호구 그냥 뭐 보면 돼? 뭐 보면 돼? 어? 뭐라고? 해석 본다고? 못 들었어. 해석 본다고? 뭔 말이야? 보고 있다고? 아니, 나 너한테 뭐 말 건 적 없는데? 38페이지에 있는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 막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자호구, 원래 실질적인 뜻은 사실 뭐 약간 그 군자로서 뭐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은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가자고. 씨발 호구면 착한 거 아님?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자, 이 정도까지는 막 존나 잘 나가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심성이 착한 사람을 만나길 바랬다. 왜? 중매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삼생의 원업이요. 자, 삼생의 원업 이거 뭔지 아세요? 삼생. 불교적 세계관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전생, 현생, 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업이 나왔어. 내가 이 삼생 동안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전생, 현생, 후생에 왜 어떤 업보를 지었길래 라는 말이 왜 나올까?
지금 만나는 남편이 그지 같은 새끼란 얘기죠. 그 다음 밑에 월하의 연분으로. 자, 월하가 뭐냐면 중매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중매를 해준 할머니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결정사죠. 자, 월하의 연분으로 밑에 요것만 보면 돼요. 장암유업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자, 여러분들 장암유업 몰라도 문제가 안 돼요. 뭐만 보면 돼? 경박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경박자. 뭐야? 어떤 새끼야? 경박한 새끼야. 존나 가볍고 거지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이걸 말할 때 아까 얘기했던 삼생의 워너비어 뭐 이런 말을 했던 거랑 연결이 가능하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벼슬이 높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심성만 착하면 되는데 걔 병신 같은 쓰레기 새끼를 만났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당시 용심하기가 살얼음 디디리듯. 자, 당시에 용심하기, 용기를 내기가 살얼음 디디는 것 같대요. 살얼음 디디는 듯. 이게 뭔 말일까? 당시 내가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기에는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대. 자, 이제 결혼을 일단 했잖아요. 자, 조선시대에 여성이 결혼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살았어. 그럼 봐봐. 여기서 내 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편은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니까 남편. 그게 아니라 남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내 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용기를 내기가 살얼음 디디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의 분위기라는 거야? 시댁의 분위기인 거지. 이 분위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김민주 씨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528 겨우 지나 천년여질 전로이니. 자, 3528 이거 뭔 뜻인지 알아요? 35 15 28 16 청춘 맞긴 하죠. 청춘 지났네. 자, 3528이 뭐야? 15살, 16살 겨우 지나 천년여질. 천년여질이 뭐냐면은 이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7살 되니까 존나 이뻐졌대요. 자,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17살에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사실상 17살이면은 결혼을 빨리 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그때 한 15살에 막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박자랑 지금 결혼을 한 상태야. 그 다음에 연광이 후르라고 조물이 다시 하야. 야, 이 연광이 뭐냐면 해마다 뜨는 그거야. 빛이 후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물이 다시 하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 조물주, 그죠? 다시 하여. 나를 다양하게 싫어하여.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자, 봄바람,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배울이 북진하듯. 자, 배울이 북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실래요? 그 옷 만들 때 그러니까 여자들은 옷 만들 때 어떻게 이상한 옷 만드는 기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실 같은 거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실이 쑥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배울이 북진하듯이 뭐냐면은 이렇게 실을 감은 것처럼 훅 시간이 빨리 갔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자, 시간이 빨리 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허무함과 연결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 설빈환 어디가 거기 동그라미 설빈환 약간 눈 속에 피는 꽃 같은 아름다움이래. 얘가 하얗고 막 약간 아름다운 그런 얼굴. 이 어디 가고, 자, 면목가증 되고구나. 자, 면목가증 뭐냐면 얼굴이 뭐라는 거야? 징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쁜 얼굴이 어디 가고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됐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3년 동안이 아니라 결혼하면서 내가 개고생을 해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야? 못생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면목가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쨌든 간에 옆에 자조적 태도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얼굴 내 보거니.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내가 보니까 어느 님이 날 괴쏘냐. 자, 이 괴쏘냐가 사랑하게 주겠냐.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지금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여기서 똑같이 자조적 태도 나왔어요.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 남편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인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남편 새끼. 자, 뭐 하고 있냐? 삼사무어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란 말인가?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야유원 뭐냐? 지생집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맨날 이 남편 새끼는 친구들이랑 막 뭐 어디 가는 거야? 야, 오늘 룸사롱 갈까도 아니야. 갈까도 아니야. 그냥 딱 저녁 되면 슬슬 이렇게 딱 모여서 아다 가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이 새끼는 한두 번 다닌 새끼가 아니야. 얼마나 뻔질나게 다녔으면 뭐야? 사장님. 저희 여기 씨발 단골인 거 모르세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다니까. 어떻게 새로운 사람 없어? 어떤 느낌이야? 존나게 다녔다는 얘기죠. 그죠? 얼마나 뻔질나게 다녔으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씨발 기생 새끼들 그만 만나고 좀 새로운 새끼 내놓으라고. 지금 내가 씨발 여기 쓴 돈이 얼마인데 지금 뭐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갔다는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이제 뭐 메소드 연기처럼 보이죠. 그냥 영혼을 많이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남편은 그만큼 여기 기생집을 존나게 들락날락 하는 새끼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피고 나이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서 이 새끼는 밤만 되면 쳐나가요.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백마금 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자, 백마금 편이 뭐냐? 백마 뭐야? 하얀 말에 금편 금색 채찍이에요. 금으로 된 채찍.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화려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편 새끼는 맨날 친구들끼리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가는 거야. 가는데 어떻게 가? 맨날 막 뭐 여긴 페라리, 저긴 람보르기니 이러면서 여기는 막 시계 막 롤렉스 차고 막 요지랄 떨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꺼드럭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나 사장님, 내가 지금 여기 돈 쓴 게 얼만데 지금 언제까지 그 거지 같은 새끼들만 데리고 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물 좋은 애 없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런 말을 했다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요. 예. 항상 유의해 주셔야 돼요. 지웅아? 예. 의심의 눈을 걷어주세요. 예. 아무튼 딱 남편이 일단 이러니까 당연히 원망할 만하죠. 이 새끼 밤만 되면 쳐나가요. 안 들어와요. 이 씨발놈이.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을 알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연을 끝여신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인연을 끊고 싶지만 생각이 없을소냐. 생각이 없겠냐. 이 새끼 존나 개병신이에요. 아까 분명 원망한 거 있어서 인연은 끊고 싶긴 해도 생각이 난대. 야, 원망을 하면 계속 원망해야지. 그런데도 남편이 생각한대. 이 새끼 남편 얼마나 잘생긴 거야 씨발. 아무튼 됐죠? 봐봐 밑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자, 얼굴을 못 보면은 그립지라도 말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뭐야? 나는 결론적으로 남편을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죠? 12대 김두길씨야. 그러니까 12대가 길기도 길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하루를 조선시대 때는 12구간으로 나눴어요. 그쵸? 뭐 자시, 축시, 묘시 이렇게 하면서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30날 지리하다. 왜? 남편을 못 보니까 12때도 길고 한 달도 길구나, 지루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자, 여기 매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 자, 이 매화의 뜻이 있을까요? 일단 매화의 뜻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매화의 뜻. 바로 지조절기 나갔으면 개 화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떠한 뜻으로 작용이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매화가 지조화절기가 나올 거면 분명히 그 뒤에 실현과 고난이 나와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매화가 몇 번이 피고 졌다라는 얘기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제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자, 겨울에도 차갑고 여름날은 길고 뭐야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자, 삼춘하류가 뭐냐면 이거 뭔지 아세요? 삼춘하류 봄입니다. 봄. 호시절, 봄의 그 좋은 시절이 경치가 시름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일까? 얘가 지금 남편이 없고 계속 뭐야 지루하다고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봄 경치라도 나한테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자, 도려여 풀처해니. 야, 이거 해니 이거 뭐라고 했었죠? 헤아리니. 도로 풀어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그러니까 내가 막 지루하기만 해봤자 뭐하겠냐 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을 빚기 앉아 병려나 한국조를 씨름조차 섞어타니. 그러니까 얘가 뭐야? 그래서 내가 뭐야 연주했어요. 그래서 녹기금 가야금 비스무리 한 거예요. 이거 앉아서 병려나를 씨름을 섞어서 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상야유의 대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자, 이거는 그 방금 병로나 한국조를 지금 연주하고 있잖아요. 이 연주에 대한 묘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야유 대소리가 섰도는 듯 벼락이 운이는 듯.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만큼 곡 자체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거 원래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면은 그 옛날 고사까지 다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뭐 얘는 그냥 연주가 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아마 문제로 푸실 때는 뭐 소상야유나 아니면 벼락이 뭐 운이는 듯 요 부분에 대한 보기로서 그 해설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옥수에 타는 순환 옛솔에 있다마는. 자, 옥수 뭔지 아세요? 섬솜옥수. 그 이쁜 손. 이쁜 손에 타는 수단, 그러니까 타는 솜씨, 그러니까 그 연주를 하는 솜씨가 옛솔이 있다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곡조를, 그러니까 이런 연주를 잘 하지만은 밑에 자, 부용장 적막하니 거기 밑줄 쳐주시고요. 자, 부용장이 적막하다. 자, 부용장 뭔지 아세요? 부용? 연꽃이에요. 장막이에요. 자, 연꽃 모양의 장막. 근데 여러분들 장막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뭘까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장막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화자임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뭐 당연히 어차피 여성화자지만, 그죠?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릴 소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연주한다고 해봤자 들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간장이 구곡돼야 구비구비 끊쳐서라. 자, 간장구곡 이거 뭐였죠? 구곡간장 뭔지 아세요? 전지영씨, 간장이 구곡하야 이거 뭔지 알아?
하경이 알아? 환희. 진짜 몰라? 아, 간장이 이거예요. 간과 장이 구곡 9갈래로 끊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라는 거야? 내 속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남편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 다음에 밑에 차라리 잠을 들여 꿈에나 보려 하니. 야 봐봐, 또 고전 시가에 나오는 거. 잠이 들어서 꿈에서 보려고 했대. 여기서 이제 원래 뭐가 나와야 돼? 이상적인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밑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때문에 못 자는 거야. 그쵸?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얘네들은 뭐야? 얘의 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그러면서 어떤 걸 비유하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자, 견우직녀를 비교합니다. 야,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더라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전지웅! 견우직녀 얘기 알아 몰라? 이거 언제 만나? 까마귀 달달이 7월 7성 날이라고 하잖아. 그지? 야, 얘도 견우직녀도 은하수 막혔어도 1년에 한 번은 본다고 했었어. 근데 밑에 우리님 가신 후는 밑줄 무슨 약수 가렸다는데. 자, 우리님이랑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약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약수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약수는 어떤 공간이냐면은 어떤 물건을 넣어도 가라앉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 타고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자, 봐봐요. 어떤 물건을 넣어도 가라앉는 곳이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거기를 건너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겼는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야.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데 우리님은 씨바 아예 못 보네. 개젖 같은 거. 그죠? 아예 못 봐요. 야, 이 정도면 좀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데 가라 바라보니. 자,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자, 초로가 뭐냐면은 이슬에 맺힌 풀에 맺힌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풀에 이슬이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자, 새소리 동그라미 쳐주시고 설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봐봐요. 여기 보세요. 새소리가 서럽게 들린대요. 야, 새가 서러운 거야? 내가 서러운 거죠? 그럼 새소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겠네요. 적어주세요.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안이라 날 같으니. 자, 박명한 홍안, 여기도 보시면 박명 뭐냐면 운명이 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좋지 않은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안이 뭐냐? 이쁜 얼굴이에요.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님 때문에 살똥말똥 하는구나. 한마디로 님이 보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되시오? 귀여운가? 여기서 끝이에요. 생각보다 빨랐죠? 아닌데? 좀 많이 걸렸네 생각보다. 자,
자, 지금 나간 작품들은 다 과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동 꺼내볼게요. 자, 혹시 나 저번 주에 드렸던 교재 안 가져왔다. 손. 한 분. 너만 해주면 돼. 알았어. 우리 김민주디 덕분에 한 5분 늦게 가겠군. 없쥬. 아? 없어? 뽑아드릴게요. 가. 그리고 올 때 저 갖고 와. 프린트로 뽑아놨어.
됐어, 그냥 들어가도 돼. 애가 뽑아놨어. 응. 저런 거 수업 보강하러 와가지고 국어 하느라 시간 힘다 빼서 수업 못하겠다고 1시간 만에 집에 가고 싶다 그랬지. 지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하고. 괜찮아요. 반대 상황도 많아요. 아 그래요? 수학해가지고 국어 다 했어요. 맞아. 핑계야. 저거 첫 번째 책 받으신 분은 첫 번째 책 갖고 오신 분은 6페이지 펴주시고요. 프린트 받으신 분도 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동동은 어쨌든 간에 고려가고니까 얘랑 관련한 형식적 특징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얘는 음부율이 좀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시조나 뭐 가사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3부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조나 가사는 몇 음부라고 했죠? 뭐야, 씨발, 아까 했는데 까먹었어? 쌍놈 새끼. 야! 세 있으면 될래야지. 환희띠! 이것만 하면 끝이야. 나도 힘들어. 빨리 끝낼게요. 근데 저번 주에 고기 크리 때문에 오늘 좀 풀 수업 빡빡하게 하고 있는 거긴 해. 자, 원래 시조나 가사는 몇 음보였어? 오늘 했다. 참고로. 4음보였. 잤냐? 4음보였어요. 그죠? 고려가였는데 3음보야. 한마디로 3번에 끊어서 읽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 고려가요 하면은 기억해야 될 거. 여음구 혹은 후렴구가 존재한다 했었어요. 자, 여기서 후렴구 어떻게 나와 있어? 아으, 동동다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후렴구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후렴구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 맨날 여러분들 코너 가서 다 노래 부르잖아. 맨날 그래서 여러분들 뭐해? 앞에 있는 전주는 저도 모르면서 후렴구만 냅다 부르시잖아요. 인정? 맞잖아. 그죠? 응. 그게 후렴구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후렴구예요. 자, 근데 이 후렴구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쵸? 자, 반복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운율, 리듬감. 일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꼭 끝에 후렴구로 마무리가 되니까 통일성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이 세 가지는 꼭 가져가 주세요. 제가 이것도 고려가요 형식적 특징은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한희띠, 이거 동동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왜 그래, 씨. 그리고 동동도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어쨌든 월별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내용이 딱 2가지밖에 없어. 나가. 왜 그러는데? 힘들어? 애야? 님 초등학생이에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전지우? 응애? 빨리 끝내고 빨리 가자고. 빨리 먹, 빨리지. 자. 이 동동은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원령체라고 합니다. 원령체가 뭐라고요? 몇 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시상을 전개하는 게 원령체예요. 알겠죠? 자, 원령체니까 당연히 순행적 구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각각의 월마다 뭐가 나올 수도 있냐, 각 달에 대한 풍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몇 개 있죠. 그리고 우리 원령체 하면은 동동 말고 하나 더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또 있어요. 농가원령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그 다음 시간이든 언제든 간에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외부 작품 가져올 때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동동은 내용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송축이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하나로 묶을게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엮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환희야 정 거시기 하면 여기서 들으셔. 여기서 들으셔. 우리 빨리 가자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서사부터 할게요. 자, 서사에 1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동동은 서사부터 시작해요. 근데 요거는 내용이 좀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고려가요는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중음악 하면은 또 형식적인 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동동의 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서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덕을한 곰배에 박 잡고 복을한 림배에 박 잡고, 이게 뭐냐면 덕은 앞에 잡고 복은 뒤에 잡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덕이라 복이라 하늘 나오라 오소이다. 자,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잠깐 한번 봐주세요. 어딨냐면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래는 곰배가 앞에 잡고 여기 뒤에 잡고 림배의 앞잔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거 다른 말로는 신령 혹은 임금이라고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이게 궁중음악의 특징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종의 의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궁중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후렴구에서는 보통 어떤 소리가 나기도 뭘 따라하기도 하냐면은 악기 소리를 따라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동동이 아마 그러면은 북소리나 아니면 타악기 소리, 이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서사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덕은 뒤에 있는 혹은 신님께 바치고 복은 임금님께 바친다. 일단 굳이 내용을 얘기해 주자면은 임금에 대한 송축 아니면 의식과 관련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월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월마다 요거 아니면 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정월날인물은, 자, 정월이 1월이죠. 그죠? 여기에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 어저녹조하고 있대요. 얼거나 녹는데요. 얼고 녹고 하는데, 자, 누리 가운데 나고, 자, 누리 가운데가 뭐냐면 누리가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나는 모마 홀로 열서. 그러니까 시냇물은 얼고 노는데, 자, 나는 계속 어떻게 있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대. 이 말이 뭘까요? 얘는 변하는데 내 처지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처지?
외로운 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굳이 따지면 1번이랑 2번 중에 몇 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님이 안 오니까 외로운 거겠죠. 이해됨? 자, 그 다음에 2월. 자, 2월 보름에 높이연 등불다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은은 여음꾸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2월에는 자, 등불을 높이 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이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절 같은 데에서 그 등불 띄우는 그 행사 있지 않아요? 연등회라고 하죠. 그죠? 뭐야? 잠깐만. 아, 아니요, 클리닉이라 상관없어요. 네. 학생인 줄. 어쨌든 이거 불교에서 하는 풍습이거든요. 등불을 위로 올리는.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인을 비추실 지이셨다. 자, 이게 뭐냐면 등불을 높이 이 단 상태가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습이 과연 뭘까? 야, 일단 만인을 비춘다라는 말로 이미 끝났어. 이거 뭐야? 환희띠? 뭘 것 같아? 만인. 백성을 비추실 모습이다. 한마디로 누구의 모습? 임금님의 모습. 그럼 이거는 뜻이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내용이. 아, 송축이란 말을 모르시나? 이거 예찬. 찬양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임금님의 모습이 만인을 비추신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임금님에 대한 송축이 맞겠죠. 그쵸? 얘는 1번이고요. 얘는 2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3월에 자, 3월 나며 개한 만춘 도래꽃이요 라고 되는데 이 도래꽃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진달래꽃이라고 적어주세요. 가득 핀 진달래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 부러울 질 디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야,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라면 뭘까? 되게 좋은 모습이겠죠? 그쵸? 맞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뭐야? 뭘 뜻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환희야? 누구 뜻하는 거야? 이거 나갔잖아. 몰라? 뭘로? 임금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1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월. 자, 4월 안인이죠. 오실셔 고꼬리세요. 자, 꾀꼬리가 잊지 않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겨. 자, 얘랑 반대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녹사님은 나를 잊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상황이 대비가 되고 있죠. 그쵸? 그럼 녹사님이 뭐야?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인데 얘는 보통 누구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 내용? 2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님은 나를 안 찾고 와냐? 꾀꼬리는 자꾸 왔다 갔다 나를 잊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님만은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5월. 자, 5월이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 자, 5월 5일이 뭔지 알아요? 음력으로? 단오날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이 딱히 하진 않겠지만 뭐 창포물로 막 머리 감고 옛날에는 그게 이제 이가 있고 막 이랬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를 감고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약은, 근데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아침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침약은 즈문을 장존하실, 자, 천년을 사실 약이라 받잡누이다, 바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바칠까? 누구한테 바쳐요? 킹갓 임금한테 바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 1번 내용. 그 다음에 6월. 자, 6월에 보시면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벼랑에 버린 빛 같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 벼랑에 버린 빛. 그러니까 빛이 버려졌으니까 얘를 찾아올 사람이 없지. 그치? 거기서 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돌아보실 나를 적금 존니노이다. 아,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그러니까 이 벼랑이 버렸지만 만약에 돌아보신다라면은 쫓아가겠다라는 얘기겠죠? 맞죠? 그럼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님에 대한 사랑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 얘는 2번 내용. 자, 그 다음에 7월. 자,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여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7월에 제사상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님을 한대녀 가져 원을 비웃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7월 달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원이 뭐냐? 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오케이? 이해돼? 그럼 여기 님에 대한 그림과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번. 자, 그 다음에 8월. 자, 음력 8월이면은 언제야? 음력 8월 15일. 광복절 뒤진다. 추석이죠, 추석. 음력 8월 15일 추석입니다. 자, 8월에 8월 보름엔 갑의 날이 많은, 이제 갑의 날이라는 게 한가위 혹은 추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님을 매셔나곤 오늘만 갑에셨다. 자, 추석이니까 당연히 누가 함께 해야 돼? 님과 같이 해야 진정한 추석입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몇 번? 2번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좀만 버텨봅시다. 자, 그 다음에 9월. 자, 이제부터 슬슬 가을이죠.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자, 이 황화가 뭐냐면 일종의 국화예요. 근데 국화꽃이 어떻게 있대? 만발하고 있어. 어디서? 내 방에서. 자, 근데 얘는 뭘로 먹는다고? 약이라고 먹는 이 국화가 내 방에 가득하대.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세서 감안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님한테 바칠 국화를 존나게 따왔는데 주질 못하니까 국화가 내 방 안에 가득 찬 거야. 이해됐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몇 번? 2번 연결 가능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 자, 10월에 점이온 볼이 떠오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꺾어진 보리수나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야 10월 달에, 여기 보세요. 10월 달에 나무들이 보통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그렇죠? 근데 왜 꺾어진 보리수나무 같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이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가 원래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님이 그걸 따먹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찾질 않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늘 존나게 피곤한가 보네. 아이, 좀만 참어. 자,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대. 그러니까 그치, 꺾었으니까 지니시지 않겠죠. 따먹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자, 꺾어놓고 어쨌든 님이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도 또 외로움과 연결 가능하니까 얘는 2번이겠죠. 그죠? 자, 다음 11월 슬슬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11월 봉당자이에 한삼 두퍼 누워 슬을 살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1월에 이 방바닥에서요 옷을 한 겹만 입고 잡니다. 한 겹만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을 살아온다. 그러니까 뭐야?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11월 춥죠? 근데 굳이 왜 옷을 한 겹만 입을까?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느냐고 옷을 더 껴입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죠. 그죠? 얘도 그러니까 몇 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12월은 분디나무로 깎은, 자, 이거 남가, 이거 뭐였냐? 나무야, 나무. 분디나무로 깎은, 나올 반이쩌 다오라. 그러니까 내가 분디나무로 깎은 수저 같대요, 수저. 근데 그 밑에, 자, 님의 앞에 들어 열이로니. 내가 원래 이걸 누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은, 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손이 가져가더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손이 뭐냐면 손님이에요. 다른 손님이 가져갔대. 한마디로 내가 수저를 만들어서 왜? 님을 주기 위해 만든 거야. 그럼 사실상 이 수저는 나에 대한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님한테 나의 마음을 바치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갔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님과 원래 뭔가 만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운명이 뒤틀어져서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갔다. 일단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2번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줬던 거 다 풀어줘야겠죠? 네, 두 번째 준 건 다 푸시고, 요거는 동동 3인국은 다 풀었냐? 안 풀었을 것 같아. 그거 어차피 안 나오지? 동동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동이랑 두 번째 거 다 풀어